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8월이 되기가 무섭게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장중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만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 섹터들 간의 이 주도주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하루였는데 새 국면을 좀 맞게 되는 걸까요? 8월에 우리 증시 세 분과 함께 진단을 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FOMC 이후 우리 시장 연일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또 오후 들어서는 힘을 잃는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부터. 여전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 현재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 시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도주에 대한 순환매가 크게 도는 모습이 일단 기본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저가에서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빌드업이 조금 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들이 그냥 순환매만 돌던 양상들이 지금은 기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쪽에 매기수세가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업그레이드가 좀 이루어지는 양상들이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주라든지 최근에 AI라든지 또는 이제 네이버 같은 인터넷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도 바닥에서 저가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조금 찾으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주도주가 조금 더 꺾이더라도 결국에는 하방에 머물러 있던 기업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네.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대신에 쉽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자체가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8월 달에도 상당 부분 돌면서 8월은 테마의 계절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8월은 테마의 계절이군요. 네. 소외된 종목들이 좀 간다 이런 평가가 있던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좀 비슷한 시장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초반에 좀 올라갔어도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았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타난 현상이고, 네. 이게 이제 시장 정상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2차 전지 쪽에서는 공매도 전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일부 그 악재 지수를 가지고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다시 한번 공매도 그 공격이 있었는데, 네. 요건 특히 이제 그 코스닥 150시 선물을 투신해서 대거 매도를 하면서 변동성이 일어났고요. 이런 지난 이제 7월 27일, 28일 그 단기 고점, 그러니까 최근에 고점 있을 때, 네. 그때도 투신 쪽에서 이제 그 코스닥 150 선물을 대거 매도하면서 시장을 좀 눌렀었는데, 오늘 그러한 같은 공격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오늘 공매도 공격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그 2차 전지 쪽에서 공매도 공격이 있었고요. 시작은 이제 코스닥 150에서 그 투신 쪽에서 대거 선물 매도를 하면서 이게 발생했고요. 지난주에 거기에 한번 이틀간 있었고, 3일째 되는 날 일부 환매수하고, 아직 환매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2,000원 넘게 장중 8,000 계약 이상의 그 코스닥 150 선물 매도를 쳤고, 지난주 목요일 날은 그 연기금도 이제 한 1,400억 정도 코스닥 150 매도를 했는데, 이거 환매수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이미 한번 겪었던 일이고, 그리고 인시반평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따른 역효과는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반응이 전과 달리 않았던 약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이미 패를 개인 투자자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환매수가 들어간다면은 2차 전지 쪽에서 다시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 빠지는 장은 이제 끝났고, 건전한 시장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슈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고요. 국재문 이사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덧 3분기 중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은 어쩌면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러니까 밸류션이 그렇게 높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10년, 심지어는 20년,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이 기업 테마들이 밸류션이 비싸지만 성장성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달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와 AI 반도체 이 두 가지 핵심, 또한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일부 설비 투자 관련주, 자원 개발 관련주 이 줄기들만 상승을 했다. 반면에 이제 상승적으로 밸류션이 심지어 한 배도 되지 않는 이런 0.5배, 0.1배 이런 종목들이 끝없이 추락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이런 뒤바뀜 현상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끊임없이 주도했던 이런 섹터가 매물이 출회되면서 잠시 조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끝없이 추락했던 밸류션이 상당히 싼 종목들, 특이한 종목들이 2차 전지 중에서도 어떤 밸류션 상단에 있는 일부 리튬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은
상승을 보였다. 역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중국에 대한 광물 중단 이런 부분 모멘텀인가 보여져서 가장 먹이사슬 상단체에 있는 부분은 그다음에 상승했다. 이런 점 특이한 점이고요. 또 사실은 성장주의 2차 전지와 AI가 지속해서 상승을 주도했지만 또 다른 성장주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추락세를 거듭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과연 금리 인상 막바지 인상 국면에서 성장주가 상승했다는 과거를 돌아다 보면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주가 그동안에 실적이 나오는 AI와 관련된 업종들만 상승했지만 이제 하반기에 미국과의 어떤 연계를 가지고 이런 암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상을 마치고 일부는 라이센스하고 기대되는 이런 업종들도 바닥권에 상승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그동안의 바닥권이 끌어갈 건가 여전히 주도주가 더 갈 건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앞서서 2차 전지주들 오늘 좀 오후에 힘이 좀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오늘 둔화를 이끈 게 사실 2차 전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건 이제 공매도들의 공격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뭐 오늘 나오기로는 에코프로 BM과 금양의 임원들이 지난주에 급락 직전에 자사주를 대거 매도한 정황이 뭐 포착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뭐 갖고 있던 거 다 판 것도 아니고 일부 조금 매도한 거고요. 네. 그리고 피터 린치가 이제 내부자들 그 매도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그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도하는 이유 다양할 겁니다. 이제 뭐 어떤 그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것이고 뭐 네.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대출을 갚을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을 것이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 기업에 대한 펀더메탈이고 그리고 그 임원진들이 매도를 한 게 최근에만 매도한 게 아니라 저 밑에서도 매도했고요. 그리고 네.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그 매도할 때마다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자체가 저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명분을 통해서 오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신에서 코스닥 150 선물을 대거 매도를 했고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그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이틀간에 한 5,800억 정도 코스닥 150 선물을 투신해서 매도했고 목요일 날 연기금까지 가세해서 1,4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틀간에는 일부 무차익 공매도도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하락에는 이게 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해서 고객분들한테는 혹시 없으시면은 여기 시가에는 좀 매수하셔도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3일 때는 이제 환매수가 나왔습니다. 투신해서 환매수를 했고 이제 아직도 2천억 정도로 환매수를 못한 상황에서 오늘 다시 또 2천억 정도 그 코스닥 150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에서 1,400억 정도는 아직 그 환매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개 합쳐도 벌써 5,400억 정도 환매수 물량이 있거든요. 네. 이게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기금이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하는 일은 정말 극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저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연기금 자금이 아니라 연기금에서 자금을 받은 이제 운용사 쪽에서의 어떤 그런 매도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올 자금이 지금 5,400억 정도가 선물 환매해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굳이 겁먹을 필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 나올 때는 이제 없으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해서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다만 지금은 이제 편하게 살 자리는 아니고요. 네. 전에 제가 50만 원에서 에코프로 60, 70만 원 이럴 때는 어느 정도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에서는 비중 많이 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냥 8월 말까지는 그런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니까 MSCI 편입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8월 달은 이제 그 신규 접근 관점에서는 그 매매 트레이딩 관점이고 저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길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를 놓고 지금 공매도 세력과 개인 간의 신경전은 끝이 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될 이슈라고 보세요, 앞으로? 네, 그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지금 쇼커버링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스퀴즈가 터졌고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공매도 그 주수도 그 잔고 주수도 줄어드는데 반면에 포스코그룹주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그 역대 최고치 하루 최고치의 공매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오늘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목표가 45만 원에 이제 향후 이제 그 15일 동안 15일 안에 주가가 빠질 확률이 80%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고요. 여전히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를 외국인들은 철강주로 인식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밸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매도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29%까지 떨어졌는데 네. 뭐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이제 싱글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동시에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향후에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다시 50%까지 올라가면 그때 고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7월에 에코프로 개인들 평균 매수 단가가 101만 원이래요. 에코프로 BM은 34만 원이다. 그 얘기는 그 뒤로도 개인들이 꾸준히 추격 매수를 계속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2차 전지는 지금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2차 전지주를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앞서 이창환 부장님은 이제 보유자들은 뭐 좀 유지를 하고 신규 투자자들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해봐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주식을 이렇게 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가격이 높다 낮다는 이제 상대적인 부분에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서 가격이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주식 격언 중에 한 개가 이제 주도주에 대한 고점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2차 전지가 테마냐 아니면 성장주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테마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테마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향후에 대한 성장성 자체를 기반으로 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오늘에 대한 하락은 우리가 이제 그 7월 달에 수출입 동향 지표가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2차 전지가 생각보다는 낮은 수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미국의 IRA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양극재에 대한 수출은 더욱더 늘었다라는 코멘트가 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이 미국 IRA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번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2025년도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냐를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주가는 올랐다고 보이지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연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 당장은 에코프로가 100만 원대가 비싸 보일 수 있고 뭐 포스코홀딩스가 현재 60만 원대, 70만 원 비싸 보일 수 있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가격대도 괜찮은 가격이었네가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오른 가격대지만 이것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보고 저는 이제 오히려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지 않나. 오히려 짧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조금 가격에 대한 부담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국재훈 이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같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뭐 호스콜딩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차 전지 섹터는 어떤 다른 섹터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가 모든 물건을 만들 때는 앞으로 잘 될까?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20년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거의 5년, 6년치 실적을 미리 확보를 한 거거든요. 네. 매출이 이미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캐파를 늘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연 이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앞으로 이제 뭐 유럽과 미국에서는 앞으로 뭐 3년, 5년 후에는 전기차만 나올 거고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이번 기회에 없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것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20년 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독점하면서 20년 동안 주가를 끌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2차 전지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어떤 양극재 섹터가 NCM 배터리가 뭐 중국의 LFP가 아무리 좋다고 그러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NCM만 쓰고 있더라.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양극재 섹터가 훨씬 우월감이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한쪽에서는 분명히 이런 뭐 2차 전지 배터리 가지고 분명히 비싼 건 맞아요. 현재로 봐서는 밸류에이션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치열하게 계속 하는 것이고 뭐 일부 외국계라든가 끝없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공매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아는 분들이 계속 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방전이 계속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뭐 단기간 밸류에이션은 비싸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성들 이미 5년 동안 6년 동안 수준을 확보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가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보다 더 우수하더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볼 때 성장성을 확고하다. 다만 지금 단기적인 어떤 이 매물 공매도 세력과 그다음에 성장성을 보고 계속 사는 이 세력들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뭐 단기간에 어떤 그 등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특히 폭스홀딩스 같은 경우가 어쩌면 지금 그 아리엔테나에서 그 염호를 통해서 이제 밸류체인의 가장 위에 있는 상단인 리튬 이런 쪽도 생산 가능성이 미래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을 주시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세 분이 완전히 거의 비슷한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쨌거나 보유 가치가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뭐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의 관점을 가져가라. 저는 이 말씀에 약간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조금 더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월에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인지 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로 증시가 오늘처럼 계속 좋을 것이냐 세 분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쩌면 지금 연초부터 금리가 높다, 물가가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주가가 안 좋을 때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물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2%에 근접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릴 거다. 이런 내용 맞춰 주가가 지금 미리 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또 할 거냐 말 거냐 이에 따라서 더 이상 없다면 이제 성장률은 더 갈 것이고 이런 숨고르기인데 주가는 지금 미리 상당히 앞서서 이런 내용들을 쭉 반영해서 현재로 봐서는 물론 언젠가 가서 이제 이런 내용들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이제 경기 펀더멘탈도 연착륙이다. 상당히 좋은 얘기만 나올 때가 있을 때 같아요. 네. 그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지만 현재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은 가능하다. 어쩌면 지금이 오늘 시장이 일부 2차 전지와 나머지 종목들의 확산 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코스닥이 매물이 쏟아졌지만 어쩌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흔들린 면이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더 상승 진행형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은요? 앞서 말씀하신 거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9월 달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일단 9월을 보고 있습니다. 경계해라? 일단은 네. 9월 달에 선물옵션 동기 만기도 일단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MSCI 이벤트가 8월 말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른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좀 장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면. 그러니까 8월 말에 MSCI 편입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데 네, 오고 나서 네.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겠지만은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시 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8월은 계속 좋다. 8월은 좋은데 이게 이렇게 좋다 보면은 조정도 있어야 더 가는 거니까 네. 9월 정도에는 정상적인 조정이 좀 나와줄 타이밍에 9월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종으로 이렇게 좋다고 보지만은 한 네. 9월 정도에는 조정 타이밍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는 8월 달에 지수가 계속 가고 올라가다 보면은 한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는 일부 현금 비율이 좀 늘려서 한 조정을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어떤 강력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느낌상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그냥 9월 정도는 나올 것 같다고. 9월 조심하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우선 이제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 결국 이제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이제 9월 달에 발표가 될 수 있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다시 한 번 더 또 제롬 파월에 대한 입을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또 투자 심리가 조금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하나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케이션 시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 이벤트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수급에 의존하는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을 이끌고 있는 쪽이 이 기관에 대한 자금들이 상당 부분 이끄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개인과 공매도와에 대한 세력들에 대한 싸움 이런 프레임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 현재 공매도와 이 공매도에 대한 주체가 이제 외국인인데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하는 것 중에 주특기 중에 한 개가 국난 극복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국난 극복을 주특기로 해왔던 민족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에 대해서 이 프레임을 가지고 쳐나갈 때 쉽게 꺾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을 꺾이지 않는 마음,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8월 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주체가 되는 시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큰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국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가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테마성 움직임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급등락이 많이 나올 수 있는 8월 달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사우디 긴축, 사우디의 추가 네. 감산 얘기 나오면서 유가 지금 8월 WTI 배럴당 80달러대 위로 네, 지금 맞습니다. 올라선 상황인데, 예, 연준의 추가 긴축이 나오게 될 경우에 어떤 유럽이나 네. 신흥국들 리스크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국난 극복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저는 현재 시장의 프레임이 상당히 잘 쓰여져 있다고 보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와 거기에 상대하는 외국인의 공매도 세력 이렇게 프레임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그런 프레임 자체가 잡혀 있을 때는 우리 이런 개인 투자자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막으면 이겨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급적인 분위기를 볼 때도 지금은 시장 자체가 개인들한테 절대 불리한 요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옛날 같으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치는 자세가들이 나왔다면 개인들이 거기서는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경제학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본다면 부동산이 조금 주춤한 상황들이 많아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대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개인들의 자금이 생각보다는 대단히 크다라는 부분이고 네. 네. 그런 자금들에 대한 부분이 현재 주식시장의 베이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8월에도 증시가 뭐 계속 갈진 모르겠지만 앞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유가 문제나 뭐 공매도 관련 이슈나 패시브 자금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로 종합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지금 지난주까지 있었던 이 쏠림이 앞으로 완화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청자 콤비님도 제약 바이오도 가고 다른 종목도 같이 가는 장이었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가 또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창환 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싫어하실 만한 말씀이시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네,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쏠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양한 업종이 강세로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먼저 드리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장 쏠림이 좀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네. 개인들이 무지성으로 막 계속 매수를 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지금 한쪽에서 또 숏을 너무 안 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청산을 당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다 매도를 하고 그 쇼커버링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다시 그게 이제 다시 공매도 포지션 잡고서 누르면서 변화가 생긴 거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도주들 가게 되면은 하락 종목수가 막 엄청 되게 늘어나는 게 이게 이례적인 거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갔어도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이 벌어졌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장중에 밀리긴 했지만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도 상승 섹터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시장은 정상화됐고요. 제약바이오도 가고 조선도 가고 뭐 AI 의료도 가고 두루두루 이제 성장성과 실적이 받쳐지는 섹터와 종목들은 다 같이 가는 강세장의 특징이 계속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쪽으로 몰렸던 것들은 그냥 어떤 특정 포지션의 청산에 의한 이례적인 상황이지 이게 지속될 수 없다라고 의견 드리겠고 네. 다른 섹터로 충분히 돈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답변을 조금씩 짧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쏠림 현상이 앞으로는 좀 없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금 이제 2차전 섹터들이 공매도가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밸류에이션 너무 싼 종목들 어쩌면 그렇다고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이 시장을 계속 주도한다기보다는 지금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갭 메꾸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제약 바이오가 됐든 오늘 상승한 일부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그런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성장성은 없지만 너무 싸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갭 메꾸기 장세에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주도할까라고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고요. 네. 어쩌면 지금 성장성이 나오는 쪽은 여전히 2차 전지라든가 쭉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이런 쪽 당분 너무 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갭 메꾸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 또 그 사이에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고 다시 또 반등을 해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어떤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 잘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니죠. 당분간에 이제 종목들이 서로 이제 순환매가 돈 다음에 네. 결과적으로 주도주는 가장 성장세 뚜렷한 그런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되지 않을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던 섹터들, 종목들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AI가 오늘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네이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카카오까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AI 관련주들의 최근의 이 강한 흐름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우선은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이게 원래는 7월 달 초에 발표가 예정돼 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검색 AI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것을 원래 이제 7월 달에 발표를 하기로 했고 그것이 지금 조금 늦어져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좀 더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챗 GPT 같은 경우 영어 기반이고 영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데이터 크기를 한글로 바꿨을 때 한 8배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네. 똑같은 영어 표현이 엘로우를 하더라도 우리가 한글로 바꿔놓으면 이제 누렇다,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 데이터베이스가 크게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또 지금 현재 네이버에 대한 주가적인 위치 자체가 워낙 저가 권역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최근에 AI라는 것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대한 네이버에 대한 상승도 국내 주식에만 머물러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 세계적 트렌드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그러면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없을까? 네. 그러면 그 기업은 바로 네이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인 투자자의 기대감, 그리고 기관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간다 보고 이런 상승들이 당분간은 AI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셀바스 AI도 잘 갔습니다. 이 두 개 기업은 좀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셀바스 헬스케어가 투자한 회사가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이게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 이게 지금 호재가 된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계열사죠. 셀바스 AI.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이오가 과거에는 어떤 성장성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했다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해서 폭락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AI 기반으로 한 루닛이라든가 이전에 뷰노, 고영, 큐렉스 다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한 셀바스 AI는 이스라엘 울트라 사이트라는 회사더라고요. 공동 추진했던. 네. 이쪽에서 이제 심장 초음파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 지금 제약 바이오사가 가장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차이가 미국의 FDA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근에 어떤 셀트리온도 유럽에서는 그렇게 잘 팔렸는데 왜 이렇게 몰까까?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승인이 아직 안 났다 그런 내용들인데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AI가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들 심장 초음파가 환자들에게 어떤 그 해를 끼치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매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점들은 어떤 AI가 이제 바이오까지 연관돼서 그런 의료기술에 접목하는 뭐 루닛 관련주도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어떤 질병을 알면 병원에 가서 그때 알게 되는데 네. 미리 이제 이런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추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AI에 관련된 어떤 의료 시스템들은 상당히 향후의 성장 스토리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루닛 말씀을 하셨는데 루닛 뭐 8월 3일부터 5일까지 아스코에서 뭘 또 발표를 한다고 오늘 또 IR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 저는 잘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그냥 뉴스 나온 그 글자 뭐 네. HR 관련해서 그 실험 임상으로 발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올라갔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 빠졌다가 지금 추세 돌려서 올라갔었고 뷰노랑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아까 셀바스 AI 뭐 이렇게 셀바스 헬스케어 올라간 것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아하는 키워드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AI, FDA 음.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고요. 그런 관련도 올라가고 있고 원래 루닛만 가다가 뷰노가 따라가는 게 원래는 이거 뷰노가 올해 뭐 연가 흑자전환 될 거냐 마냐 이런 거 막 그 IR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바뀐 게 FDA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IR 방향성이 바뀌고 해외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올라가서 이제 확실히 이제 그 바이오 쪽 특히 AI 의료 쪽은 핵심인 게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FDA 승인부터 해서 해외 진출 모멘텀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네. 해외 진출 모멘텀, FDA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이 받아줬고 그리고 이제 느낀 건 확실히 루닛이라든가 그런 뷰노 이런 AI 관련 종목들은 네. 쉽게 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대기 매수세가 강하고요. 굉장히 종목들이 대기 매수세가 강하고 강하다? 그리고 꿈이 쉽게 한정돼서 그려지지 않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무한으로 많이 열려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예. 그래서 오버행 이슈 때문에 좀 안 좋게 좀
매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었는데 네. 움직임을 보니까 쉽게 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잘 가져가시고요. 유닛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트가 20만 원 정도예요. 그 2027년도 추정 실적을 끌어와서 20만 원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0만 원 막혀 있는 건데 예. 그래도 불구하고 쉽게 팔아서는 안 될 게 지금 뷰노라든가 루니 이런 AI 의료 관련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뷰노와 루닛 이렇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지금 해외 진출 모멘텀이 뭐 이런 종목들의 상승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가 또 사우디에 그 수주 계약건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재가 네옴시티 수주 본계약이 임박했다 네. 이런 이슈가 있는데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을 맡게 된다 네이버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뭐 비중 있게 봐야 되는 이슈인가요?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는 것이 사우디 2030 비전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되는데 지금 거기 안에서 이제 보면 한국 그 사우디에 대한 문화적 교류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에 대한 전환 얘기도 함께 들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네이버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런 기대감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현재는 이제 하이퍼클로바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네이버에 대한 매출 구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네이버 페이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매출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결제 서비스로에 대한 네이버에 대한 가치적인 재평가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혜성님께서 AI 의료 장비 많이 올랐던데 보유자 영역이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나오는 AI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미국의 펀드 물량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부분에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업력도 짧고 뭔가에 대한 이제 부실해 보이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AI 의료 관련된 부분 자체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의료 장비를 가지고 그에 따른 매출을 가지고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유에서 유가 나오는 작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K 의료 기기가 과거에는 많이 떴다면 최근에 K 의료 장비가 또 많이 뜨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는 저는 의료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지금 주도주들은 더욱더 달려갈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과거 얘기했던 이런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저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는 것이 어떨까. 비대면 진료. 네, 맞습니다. 지금은 AI 의료 기기 관련주들만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바닥권역에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과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흐름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보니까 카카오뱅크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1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뭐 AI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또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 부분은 이사님께서. 예. 네, 오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이버의 출시, 네이버 글로벌 X 출시 때문에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카카오도 하늘가에서 올랐는데 글쎄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해석은 어쩌면 최근에 이제 뭐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내용으로 은행주가 상승했었고 더불어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주위에서 보니까 무슨 그 대출, 뭐 부동산 대출이라든가 이런 쪽을 꽤 많이 카카오뱅크에서 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첫째는 너무 많이 빠졌다, 너무 싸다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싸다는 이유로 은행주가 먼저 반등을 했었고 거기에서 카카오 쪽이 이제 상승 모멘텀을 찾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는 이미 24일 날인가 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같이 AI를 출시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부 금융주들이 너무 싸다는 밸류를 받기 때문에 그중에서 카카오뱅크도 이쪽에서 대출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을까 네.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사님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 같다는 시청자분들의 그렇습니다.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빨리 넘어가고요. 네. 어제 잠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솔트룩스도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AI 챗봇 개발을 협력을 한다. 이게 이제 설처럼 돌았었는데 뭐 오늘 또 일부 기사에 보니까 솔트룩스 직원 한 30명 정도가 실제로 삼성전자 사옥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 것 같고, 예, 정말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솔트루스 신고가 같더라고요. 사상세고가 뚫어버렸는데 그래서 외관에 봤더니 뭐 그 솔트루스 삼성전자와
뭐 애플 GPT 대항마 개발 나섰다 해서 삼성에서 개발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개발한다고 했다가 막 소문 나가지고 드랍했다 막 이랬었는데 네. 뭐 개발한다 그러면은 뭐 수혜는 되겠지만은 저도 이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회사가 이제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 그 AI 의료처럼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서 주가 뭐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주가가 가는 거니까 올라간 거니까 올라간 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야 뭐 접근하기는 어려워서 평가는 어렵겠지만 그냥 저런 게 있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솔트룩스가 이미 보니까 그 전에 한국간 챗 GPT로 알려진 루시아라는 걸 공개를 해서 이미 네. 뭐 BMW, 삼성전자, 현대차에다가 뭐 직원들 채용부터 뭐 데이터 관리 수집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서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에 이미 이런 솔트룩스 그런 챗 GPT가 공개를 통해서 이미 수익성 모델로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로 어떤 기대감이 이어진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AI 관련주들 워낙 많고 또 그렇죠. 대부분 업력도 짧기 때문에 생소하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이제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AI 관련주 투자 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게임주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컴퓨터, 인건비 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기본적으로 40%, 50%까지 나와요. 잘 나올 때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주가 자체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AI 관련주, 특히 이제 생성형 AI 관련주라고 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 양상이 나오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것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갔어요. 네. 그런데 이런 AI 관련주들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누구한테 공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갑자기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 회사가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카카오가 그 노년역에 거기 조그만 2층 사무실에 있던 것이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카카오를 많이 쓰면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업력이 짧다, 높다 이거는 저는 AI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트렌드에 맞는 것을 연구 개발하고 있느냐를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최근에 예시에 나오는 것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언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업,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저는 네. 이제 오히려 이 기업들에 대해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키워드들과 맞게 들어가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느냐를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냐. 네. 거기에 우리 대한 접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숙김 시청자님께서 진짜 AI 관련주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폴- 진짜는 네.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가족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네,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과거에는 이제 어플이라고 해서 폴라리스 어플이 직접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문서에 대한 호환이 되는 어플인데 이 기업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폴라리스 오피스 AI라고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AI가 대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남중 장남이었고 대구 출신이었다 이렇게 적으면 얘가 한 8줄, 9줄로 여기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멋지게 적어줍니다. 또는 남자와 여자 둘이서 뒷모습으로 저녁 노을이 있는 배경에 있는 사진을 나에게 한 장 보내줘 하면 그 사진을 골라서 보내줘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구현이 되는 기업이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봤을 때 네. 저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두 가지 기업을 더 본다면 마음 AI라든지 또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그 증강현실 내에서 이제 뭐 피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제공을 해주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실생활에 응용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의료 AI 분야가 특히 좀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주도 흐름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이쪽이거든요. 조금씩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하루였는데 특히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중에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
여기 뭐 탈모 치료제, 치매 치료제 이쪽인 줄 알았는데 탈모 치료제 하면 또 관심이 아주 솔깃하잖아요. 근데 비만 치료제 전임상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났다. 전임상이라는 건 이제 임상도 들어가기 전인데 네. 이게 괜찮은 의미가 있는 이슈인가요? 제가 바이오를 잘 하지 않긴 하는데 네. 그 바이오색 종목들 중에서 좀 퍼포먼스가 크게 막 급등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탈모라든가 네. 치매라든가 비만 치료 요 세 가지 얘기 나올 때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실제로. 탈모는 중요하죠. 예, 그 네. 바이오이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탈모 얘기 나오면서 네. 이제 급등했었고 치매 관련해서도 항상 그게 재료가 되고요. 네.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도 치매 이슈가 많이 있어서 관련 종목들 괜찮았었고 또 이제 이 비만 치료제는 뭐 계속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비만 치료제 4개 나오면 항상 주가가 올라간 것들이 네. 어떤 뭐 이런 거 나오면 저한테 좋겠죠. 아니 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탈모는 필요 없지만 비만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재료는 분명 됩니다. 재료는 되는데 이게 일단은 그냥 단기 급등 재료로만 보시고요. 이거 추격하거나 투자 관점에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종목들은 투자를 할 때 이제 그 그림, 그 꿈을 내가 그린 그림이 그 투자 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은 그냥 손실을 나들어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들이 충분히 숙제가 되고 공부가 된다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렇지 않고선 희세만 쫓아가는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속기 쉬운 패턴이 임상 일상을 승인받았다,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막 갑자기 상한가를 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임상 일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상 일상에서 어떤 효과를 봤다라는 뉴스들이 많아요. 가짜 뉴스 중에. 임상 일상은 효과가 나타나는 곳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임상 일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나 안 죽나 알아보는 것이 임상 일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공률도 90% 이상입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주가를 우리가 급등시키거든요. 전임상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동물에서 유효적인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전임상이에요. 네. 그 임상 이상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문제가 임상 이상부터는 성공률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임상 이상을 통과를 하더라도 임상 3상이 떨어지게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을 통과하면 거의 다 임상 3상까지 통과합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표본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사실 이런 전임상은 선도 물질이 후보 물질에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유효성 자체를 알아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결국엔 이 유효성이 동물한테 했을 때 유효하다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현재에 대한 트렌드가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뭐 오른손에는 비만약 치료제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이 두 가지가 최근에 품절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베티지랩이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습니다. 네. 이런 기업 물론 이제 이 기업이 제가 모르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정말 소중한 돈이라면 오히려 오늘 얘기 나왔던 그 비만약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한미약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한미약품이 비만약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계량신약이라든지 제네릭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CDMO 관련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위탁 생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쪽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아요. 최근에 얘기 나왔던 것이 유한양행이라든지 네. 또는 지금 현재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시총 규모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비만약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미국인들에 대한 뭐 제가 사실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그런데 뭐 TV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서양인들 체구 자체가 이게 삼각형 몸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미국에서도 몸매 가꾸기가 열풍이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비만약 치료제가 실질적으로 팔리고 있으니까 품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오늘 뭐 삼성바이오
뭐 유한양행 주요 제약사들 2분기 실적이 지금 최근에 계속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 투심이 오늘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월 중에도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뭐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존슨앤존슨 계열사죠. 얀센과 이제 같이 병용 치료를 통해서 폐암 치료제. 네. 국내는 이미 확정돼서 약이 나왔거든요. 다만 약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때문에 뭐 아무튼 지금 폐암 치료제에 관련해서 미국의 얀센과 함께 병용 투여를 해서 내놨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면서 여기에 이제 기술화를 제출한 유한양이 먼저 상승했고 또 여기에 이제 라이센싱아웃 기술을 이전했던 오스코텍도 가장 먼저 올랐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아까 좀 전에 한미약품이라든가 그 밖에 뭐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10월 달에 세계 암 학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제약업체 이벤트가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쪽에 제약업 쪽에 어떤 판도를 가를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반기에 있다. 그래서 물론 한쪽에서는 확인하고 보자. 누가 라이센싱 아웃을 확실하게 할 건가. 5년 전에 한미약품이 이 라이센싱 아웃으로 이제 몇 조 원을 끌어들이면서 폭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하반기 모멘텀을 가지고 누가 이쪽에 가장 먼저 라이센싱 아웃과 함께 실적이 나올까에 대해서 유한양행은 먼저 실적이 나왔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른 것 같고 나머지 제약업종들도 여기에 지금 가장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돌아가면서 동아SD도 상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주들은 어떤 서서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부의 어떤 이런 내용들 IR 탐방을 가서 아는 사람들은 매집할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들도 이런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창원 부장님께서는 앞서서 이제 AI 관련해서 루닛하고 뷰노 말씀을 주셨고 네. 일반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어떤 걸 좀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실적 모멘텀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제약 쪽은 바이오와 달리 이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박은 칠 수 없어도 어떻든 그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인데 그러니까 한미약품 그리고 유한양행이 중심되겠고요. 제가 이제 제 앞방에 이거 제약바이오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영훈 이사님이요? 네, 이용훈 이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좀 물어보시는 게 지금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이 두 종목을 지금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연말이 되면은 이제 알테오젠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테오젠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에 이제 기술출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주가 흐름이 여기서 오르지만 않는다면 연말 정도에는 신약 쪽에서는 알테오젠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알테오젠이 뭐 어떤 이유로 주목을 받는 겁니까? 예, 동사가 이제 그 제형 특허가 많이 있거든요.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용을 여러 가지 제형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서 네. 그런 관련된 특허 모점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기술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대한 그 모멘텀이 가장 큰 게 알테오젠이고요.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고서 계속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시작 쪽에서는 알테오젠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정도를 눌림시의 매수 관점에서 의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보다는 제약이 그래도 좀 실체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약 바이오는 이 스토리가 너무 안 좋은 스토리들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임상 3상 성공한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 뒤통수 다 쳐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들 다 빠져버렸죠. 그다음에 2022년도 돼서 그때 트렌드가 뭐였냐면 기술 이전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기술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업이 13개, 14개밖에 안 됩니다. 예. 나머지는 다 또 그때 또 다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얘기가 나왔던 2021년도에는 이제 위탁 생산 얘기 나오면서 CMO 관련된 기업들 얘기 나왔는데 뭐 다 될 것 같이 하더만 그때도 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실망만을 또 안겨줬던 것이 또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오면서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나오고 진행이 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제약 섹터, 약에 대한 회사들은 꾸준하게 이제 그래도 실망을 시키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K바이오가 과연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시세를 얻기를 바라는 것도 조금 웃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 한 가지를 굳이 골라라면 저는 이제 제약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바이오로 본다면 그래도 셀트리온 그룹이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제약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호흡기 질환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코로나가 지금 다시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국내 안에서는 이제 대원제약 같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끝내고 난 다음에 현재 호흡기 관련된 이제 감기약을 또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대원제약 같은 기업들이 좀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일동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이 일동홀딩스라는 기업이 이제 그 후다닥이라는 이제 AI 어플을 또 출시했던 기업이다 보니 예. 또 뭐 이런 매출에 대한 다변화를 좀 노릴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본다면 이제 한미약품 비만약 치료제라든지 네. 꾸준히 이제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 그렇게 하고 이제 유한양행은 뭐 당연히 보셔야 되는 기업이고 네. 그렇게 4가지 정도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겹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지금 그 제약 바이오, AI 이렇게 좀 주도적인 흐름을 우리가 짚어봤는데 혹시 그 외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섹터가 있다. 한 가지씩만 좀 더 여쭙고 끝내볼까 합니다. 부장님부터요. 뭐 제가 뭐 2차 전지 말씀드린 거 많이 아시니까 네. 굳이 다른 섹터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이제 카메라 쪽에서의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카메라요? 네, 카메라 쪽 섹터에 지금 네. 주목하고 보는 섹터가 이제 그 퓨런티어라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거 자동차 카메라 기업이랑 모기업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좀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고 밸류도 그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싼 게 좀 파악이 돼서 네. 그 카메라와 그 검사 장비 쪽과 그리고 자율주행 카메라 이쪽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은요? 자원개발 관련주를 추가로 좀 계속 관심 있게 보고요. 최근에 지난주에 2차전지 관련주가 대부분 크게 출렁거리다가 다시 지금 반등에다 뚝 빠진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포스코 그룹 중에 반등했다가 가장 먼저 강하게 보였던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거든요. 인터내셔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가장 성장성인 좀 2차전지가 맞다. 2차전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광물이다. 그래서 그 그룹 내에서도 지금 포스코 에코프로라든가 이제 어떤 포스코 그룹이 결과적으로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개발해서 이제 뭐 가공해서 배터리까지 만드는 이 밸류체인을 완성한 거기 때문에 강한데 특히 포스코 내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상사 관련주죠. 과거와 다른 어떤 에너지 개발을 이후에 어떤 2차전지 자원 개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는 이런 모멘텀. 그래서 네. 그런 뭐 상사 자원 개발 관련 쪽에도 포커스를 두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요 8개나 되고 하한가는 또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8월 들어서 우리 시장 조금 더 역동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우리 앞에 찾아올 다음 기회는 과연 어디에서 올 것이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도 저희 경주마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내일은 정철진, 이성웅, 하창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